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나와 너의 이야기 인박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입니다. 우리 5월 초에 되게 길게 쉬었던 거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언제적이야. 근데 그때만 해도 와, 추석 언제 오나? 한참 남았네. 와, 이랬었는데 벌써 추석이 왔어요. 작년 추석은 조금 더웠던 것 같은데 올해는 비교적 쌀쌀한 게 딱 가을 날씨 같더라고요. 햇빛이 오래 있으면 좀 덥긴 한데 바람 자체가 시원선선하니 되게 좋은 날씨. 나들이 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조금 춥긴 하지만. 뭔가 기나긴 여름이 끝나고 겨울 준비에 들어가는 기분이라 되게 묘한 것 같아요. 이번 여름이 유독 길게 느껴졌었거든요. 아무튼 추석이 왔다는 건 즉 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다른 말로는 올해도 얼마 안 남은 거겠지만 오늘은 기분 좋게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해요. 또 이번 추석이 유난히 길잖아요. 주변에 보니까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만 해도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나 빼고 다 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집 집주인 아들도 몽골로 떠났거든요. 이제 떠날 예정이거든요. 너무 부러워요. 나도 가고 싶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는 저 혼자 고향에 내려가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아, 맞아. 와, 이번에 티켓팅 하는 거 나 너무 황당해가지고 여러분들도 혹시 겪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이슈였었어요. 제가 명절 KTX 티켓팅 경력이 10년이거든요. 근데 이런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처음이에요. 난생 처음. 내가 사이트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물놀이만 이 페이지만 주구장창 보게 된 적은 난생 처음이에요. 내가 이걸 계속 새로 고침을 누르면서도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이게 해보신 분들은 진짜 그날 아침부터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나는 애초에 출근 시간인 7시, 아침 7시에 티켓팅을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봐요. 말이 돼? 준비하기도 바쁜 그 시간에 왜 하필, 왜 그때 하냐고. 그거 하나 하려고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대기하고 들어가도 계속 튕겨. 막 튕겨. 결국 저는 다 포기하고 중간에, 안 되겠다. 그냥 버스 타고 가야겠다 하고 봤는데 버스도 다 매진. 어떡하지? 인천도 봤어요. 인천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가야 되나 하고 찾아보다가 한 3자리 정도 남아가지고 후다다닥 바로 예매를 했는데 그래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KTX를 도전을 했죠. 겨우겨우 시도한 끝에 2시간 40분 만에 겨우 좌석을 예매했습니다. 이걸 해냈어요. 내 시간과 에너지를 이렇게 오전에다 다 끌었었던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나는데 진짜 다시 생각해도 아찔하고 이번에 그냥 내려가지 말까? 라는 생각도 하면서 굉장히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어요. 암튼 정말 천만다행으로 티켓을 끊어가지고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피엔딩. 해피엔딩 맞겠죠? 많은 분들이 되게 부들부들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꼭 성공하셨기를 바래요. 아무튼 이번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우리 막 명절만 되면 이런저런 말이 많잖아요. 오랜만에 모이는 가족들이 반갑고 정겹지만 정말 듣기 싫은 말들을 거리낌 없이 툭툭 던지는 분들이 꼭 있어서 이 스트레스 받는다, 짜증난다, 화가 난다, 가기 싫다 이런 말들 뭐 취업은 했니? 살 좀 빼야겠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이런 거? 정말 벌써 제가 다 듣기 싫고 속이 답답해져요. 저도 들어봤죠. 당연히 들어봤는데
뭐 부모님한테 듣는 거다 보니까 짜증내고 묻지 마! 하고 멋대로 다 하다 보니 나름 표현할 대로 다 하니까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 먼 친척들한테 들으면 그렇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갑갑하고 짜증날 것 같아요. 막 속에서 부글부글 울분이 막. 아니, 그리고 어떻게 레파토리가 다 똑같아요? 지금 몇십 년째 똑같은 것 같아. 너무 신기해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고 궁금한 거 다 똑같나 봐요. 오늘은 그런 명절에 듣기 싫은 말, 나름의 대처법, 무례한 사람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어쩌면 이번 명절에는 조금 더 유쾌하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요? 명절에 듣는 말들이 다양하면서도 몇 가지로 추려지잖아요, 우리. 취업은 했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월급은 얼마야? 먹고 살만해? 아유, 넌 살이 많이 쪘네. 애는 언제 가지려고?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졌어? 차라리 기술을 배우는 건 어때? 보니까 이 질문들을 봤는데 걱정되는 질문도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개인적인 사생활 혹은 외모 지적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놀랐어요. 이렇게 외모 지적까지 나온다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무슨 말들을 하나 다 찾아봤었거든요. 막 보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하나같이 다 선 넘는 말들 뿐이더라고요.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아무리 이해는 가는데 이해가 안 가. 가뜩이나 취업 걱정, 미래 걱정으로 울고 싶은 사람은 본인인데 난데 옆집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 같은 소리를 해버리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고 궁금도 하고 그러실 거라 생각해요. 충분히. 그리고 인생 승배로서 훈수도 두고 싶으시고 나름의 삶의 지혜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테고 그런 말을 하는 데는 각자의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 순 없잖아요, 우리. 어느 정도 조심성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도 파악해야 되고 또 나이가 많다고 꼭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그 속에 편견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삶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의 몫인데 너무 선을 넘고 자신의 기분만 살피다 보니까 이 불편함이 한가득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든 걱정의 말씀이든 뭐든 안 보태 주셔도 괜찮으니 그냥 아무 말 안 해주시거나 정하고 싶으시다면 위로나 덕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다. 사실 제일 바라는 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배려라고 생각해요. 우리 오랜만에 봤는데 막 우중충한 이야기 말고 좋은 말, 기분 좋은 수다나 떨자고요. 제발. 보통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자주 주고받거나 내가 먼저 상담이나 조언, 도움을 구했을 때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 노트에 적으면서 느꼈죠. 경청을 하겠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왜? 왜 매년? 대체 왜? 또 그만하라고 하면 눈치껏 그만하셔야 되는데 꼭 끌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른들 눈에는 우리가 여전히 어린 애기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아이고 사실 우리 털난 성인이잖아요. 자기 인생 제일 걱정하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일 텐데 왜 그걸 모르실까요? 아이고. 이 주변에서 왈가왈부하면서 질문인 척 의견을 덧붙이는 건 스트레스 폭탄일 뿐이에요. 가끔은 정말 걱정이 돼서 하는 게 맞나? 라는 의문까지 든다니까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집집마다 친척들 모두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학원을 다니나 봐요. 어쩜 다 똑같은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정말 신기한 문화 아니에요, 이거? 저는 다행히도 결혼이나 취직 관련 질문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진 않았어요. 살이 쪘니 많이는 들어봤지만 이번 추석이 오기 전에 가족 행사가 있어서 정말 머나먼 친척들까지
다 모였거든요, 오랜만에. 정말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다행히도 저런 질문들은 전혀 없었어요.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약간 꼰대들의 파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전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괜찮은데? 자주 만나는 친척들은 물어보시긴 했어요. 뭐 만나는 사람은 있냐 하는 한마디 툭 던지시는 어른이 계셨는데 옆에서 바로 노코멘트다. 요즘엔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 하고 막아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굉장히 우아하게 딱 선을 그어주시니까 기분 상하기는커녕 그냥 웃기더라고요, 이 상황이. 이렇게 보니까 결국엔 관계성 차이, 관계의 거리감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라면, 저분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셨구나 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그런 질문을 받는다? 그럼 마음이 쉽게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순수 궁금해하는 게 맞는지 의심도 되고 경계도 하게 되고 나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하면서 경계를 더더욱 치게 되는? 저는 오히려 아빠가 종종 말을 하긴 하거든요. 나중에 결혼해야지, 너도 가야지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사실 저는 큰 타격이 없어요. 먼저 아빠니까 당연히 궁금해할 수 있는 거고 또 제 내면에 결혼에 대한 확고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별 생각 없이 한 귀로 듣고 흘리고 유쾌하게 넘길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 들어오는 말들은 쉽게 못 넘기죠, 당연히. 혹은 내 마음이 지쳐 있거나 불안정하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에 대해 들으면 더욱더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상대의 현재 상태를 모른다면 그냥 나는 가볍게 던지는 말일지라도 상대방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질문도 조심성이 묻어야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아무리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질문 메뉴판을 만들어 간다 해도 명절 질문 공격들이 들어오면은 피하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 이게 순간적으로 욱 하고 올라오거나 뭐라고? 하고 맞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오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정면으로 받아치면 내 마음도 불편하고 내가 더 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무례한 말들, 듣기 싫은 말들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먼저 가장 기본은 첫 번째는 욱하지 않는 거예요. 벌써 어렵죠. 우리가 어떤 질문을 듣고 욱해서 공격적으로 대답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어머머머머, 얘는 질문도 못하니? 무서워서 질문도 못하겠다, 야. 혹은 아유,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이러면 솔직히 더 열받잖아요. 나만 더 기분이 상해버리잖아요. 내가 더 진 느낌이 나고. 그러니 절대로 흥분하지 말고 숨을 한번 고르세요. 사실 질문, 말들 자체가 무례하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승질대로 할 수 없는 게 인생이고 무엇보다 우리는 지성인이잖아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숨을 한번 고르세요. 일시정지 딱 누른 것 마냥. 그리고 속으로 예상했던 대로군 하고 웃어 넘기면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은 잠재울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가족이다 보니까 더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무시라도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더 힘들고 속상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가족이라고 참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적당히 나도 표현을 해줘야 건강한 선택이고 다음에도 상대방이 조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욱하고 순간적인 감정이 나가기 전에 숨을 한번 고르고 내가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리고 질문을 했다고 바로 대답할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숨을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모두 대답할 필요도 없고요. 질문이 들어왔다 해서 대답을 한다 라는 한 가지 선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고 그 중에 대답하지 않는다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숨을 고르고 진정을 시켰으면 대답을 해야겠죠? 하고 싶지 않다면 무시하면 되지만 이게 사실상 어른이다 보니까 가족이다 보니까 또 얼굴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단답을 하는 거예요. 이 단답은 까칠하게 부정적으로 뱉으면 안 돼요. 나는 당신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대화는 길어질 필요가 없다. 라는 의미를 내포한 긍정적이고 단호한 대답을 하셔야 돼요. 포인트는 단답. 길게 이야기해서 건떡지를 줄 필요도 없고 시간을 길게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결혼은 언제 할 거니? 하면 모르겠네요. 언젠간 하겠죠? 취업은 했니? 라고 묻는다면 네, 준비 잘 하고 있어요. 살 좀 쪘네? 라고 물었을 땐 네, 잘 먹으면서 건강 챙기고 있어요. 이렇게 밝고 가볍게 받아치면 더 이상 대화는 깊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 순간 대답만 툭 던지고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방어적으로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웃으면서 괜찮아요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무심하게 흘려보내는 톤이 필요해요. 약간의 연기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건 일종의 무시의 기술이랄까요? 하지만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건 아니고 겉으로 웃어도 속으로는 당신 말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방법이 너무 시건방져 보인다던가 나는 조금 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싶어 한다면 저 대답에서 살짝 살만 붙이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를 무시하나? 지금 말을 자르는 건가? 라는 기분을 덜 느끼게 되실 거거든요. 예를 들어보자면 위에서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라고 물었을 때 모르겠네요. 언젠간 하겠죠? 에서 모르겠네요. 저도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어요. 좋은 사람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취업은 했니? 라는 질문에서 네, 뭐 잘 준비하고 있어요. 보다는 요즘 취업 시장이 어려워서 그런지 잘 안 되긴 하네요. 좀 어려워요. 좋은 자리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 좀 꼽아 주세요. 라고 살을 붙여서 말을 하면 스스로 겸손하게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잔소리를 부탁으로 전환시켜 버릴 수 있어요. 그럼 상대방도 더 이상 뭐라 하기가 애매해질 거예요. 또 살 좀 쪘네? 라고 하면 네, 잘 먹으면서 건강 챙기고 있어요. 말고 그래요? 건강하게 먹으니까 좀 쪘나 봐요. 되게 보기 좋지 않아요? 라고 바꾸면 훨씬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겠죠? 상대방이 뭐라 할 틈을 주지 않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분위기도 한결 가벼워지고 농담처럼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받아치면서 본인 스스로도 마음의 여유가 생길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약간 나 되게 성숙하게 대처했는데? 좀 여유가 있는데? 타격이 없는데? 하는 성취감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감정이 욱하지 않으니까. 다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소개를 시켜주거나 그 말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감안하셔서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단답도 충분히 효과적이지만 혹시 내가 너무 차갑게 보이거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면 이런 한마디의 여유도 추가해보세요. 어차피 핵심은 똑같아요. 내가 이 대화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태도. 거기에 농담과 겸손을 얹어서 상대방의 화살을 슬쩍 비껴내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여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질문을 붙잡고 늘어지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나이도 있는데 언제 하려고? 나는 손주 언제 보나? 아니,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계획은 있어? 구체적으로 있어? 이렇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경우, 정말 난감하고 짜증나죠? 다들 눈치가 없나 봐요. 그럴 때는 바로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사실 저는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먼저 단호하게 대화 주제를 바꿔버리세요. 자꾸 집요하게 구체적으로 질문 공격, 아니 공격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얘기보다 이번에 어디 여행 갔다 오셨다면서요? 어떠셨어요? 혹은 참,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돼가세요? 잘 돼가세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화제로 넘겨버리세요. 그리고 그 화제는 상대방이 신나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어야 돼요. 질문 형식으로 던지면 상대는 그쪽으로 머리가 굴러가서 전환되기가 쉬울 거예요. 이렇게 주제를 바꾸기가 어렵다 하면 정중한 단호함을 보여주셔야 돼요. 저도 알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제가 천천히 생각할 문제라서요. 이런 말들은 예의를 지키면서 더 이상 깊게 들어오지 말라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걸 말할 때 포인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천히 꾹꾹 눌러서 하나하나 전달하기. 그건 제가 천천히 생각할 문제라서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건 제가 천천히 생각할 문제라서요. 괜찮아요. 이렇게 꾹꾹 담아서 천천히 말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눈치가 있고 생각이 있으시다면 하고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럼에도 위 두 가지 방법이 다 안 통한다. 정말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다 하면 비밀의 무기. 대답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에요. 굳이 모든 말에 다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웃고 넘기거나 다른 자리로 이동하거나 핸드폰을 하던지 이 행동으로 이 대화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표현을 팍팍팍 티를 내버리세요.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듣기 싫은 말에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 짧고 긍정적인 단답으로 가볍게 흘려보내는 거. 그리고 끝없이 물고 늘어질 땐 단호하게 선을 긋거나 대화를 피하는 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명절 대화는 훨씬 더 편안해질 거예요. 이 무례한 질문을 하는 분들도 결국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사람 대 사람으로 예의는 잃지 않되 내 경계는 분명히 하는 거. 그게 나도 찝찝하지 않은 현명한 대처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확실히 예전이랑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제사 문화도 사라지고 있고 명절 때 꼭 큰 집에 모여서 다 같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각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척들, 어른들한테 잔소리를 듣는 횟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사회 분위기 자체가 잔소리 멈춰 분위기잖아요?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간섭은 지양하자는 분위기. 그렇지만 그럼에도 꼭 해내시는 어른들이 있기에 마음을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저희가. 그러니 무례한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 이런 영상을 찾아보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민감한 주제는 알아서 피하고 조심해야 되고 또 듣는 입장에서도 무조건 화부터 내는 게 아니라 내 선을 적절히 표현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사실 이런 일들이 명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평소에도 무례하게 말하는 분들 어딜 가나 꼭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직장 동료, 친구, 심지어 낯선 사람들까지도. 그럴 때도 다 똑같아요. 명절 잔소리든 평소에 불쾌한 말이든
내가 무너지는 대신 조금 전에 말했던 대처 방법들을 적용해 보시면 돼요. 아마 그때는 조금 더 유연하고 마음 한켠이 편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가족이라는 단어에 얽매여 있지 않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거리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정 노동은 조금 덜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엔 내가 어떤 태도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선을 지킬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추석, 듣기 싫은 말 한두 마디에 상처받기보다는 조금 더 지혜롭게 넘기고 보름달처럼 둥글둥글하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무례한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반응해 줄 필요 없잖아요, 우리. 먹이 금지처럼 대꾸를 하지 말자고요. 나를 위해서라도, 기분 좋은 명절을 위해서라도. 올해 명절,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신다면 따뜻한 말들이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멀리 여행을 떠나신다면 다치지 말고 조심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해가지고 아주 걱정이 큽니다. 다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럼 오늘의 인박스 추석 특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모르는 명절 레파토리들 마구마구 알려주시길 바래요. 또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다면 마음껏 공유해주시고요.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혹은 듣고 싶은 주제나 키워드가 있다면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최대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인박스는 팟빵,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